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증세라면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납세자연맹에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서명에 참여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 7,2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하면서 상당히 좀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7,200명이면 많은 숫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예, 현재 이제 뭐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정도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데 반대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부가 지금 뭐 자영업자 가수 양성화를 위해서 도입됐는데 입법 취지가 뭐 달성됐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GDP 한 20% 정도로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그리고 최근에 근로소득자들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자에게 정세를 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리고 민간 소비를 줄이고 해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 이유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의 비중이 높아서 애초에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달성했던 이유,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소득 탄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목적이 여전히 달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이미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혹시 말씀하신 지하 경제의 비중이라는 게 자영업자 부분이 아니라 혹시 다른 부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한국이 소득이 발생하는데 국제적인 소득 포착이 안 되는 비율이 GDP의 20%라는 것은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전히? 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아직도 결제하는 데도 많고 소득 파악이 안 되는 다양한 어떤 지하경제 비중이 선진국에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잘 내는데 주변의 자영업자라든지 지하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한테만 계속 내는 사람한테만 계속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죠. 예를 들면 나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금을 나보다 더 적게 내거나 안 내는데 그래서 보통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직장인들만. 예,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없앨 경우에는 다시 그 말씀하신 지하 경제 혹은 소득 탄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지금 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정부 입장에 더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더 걷느냐? 사실상은 근로소득세 정책에는 이렇게 조세저항이 좀 적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나 이런 거는 고지서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지만 이거는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까? 아예 떼고 주니까요. 아예 떼니까 내가 얼마를 떼는지도 사실 느끼기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소득공제 중에서는 가장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 핑계는 다른 핑계를 대지만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조세 저항이 적은 근로소득한테 그렇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물론 이제 축소를 어느 정도 폭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세자 개인들에게 지워지는 부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추산이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예, 저희 납세명이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연봉 5천. 네. 예, 소득공제가 최고 300만 원 정도 받는다라면 예. 한 연봉의 1% 정도인 예. 40만 원, 50만 원 정도 예. 우리가 정체가 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상층 근로자, 중상층 근로자가 지금 가장 공제 금액이 크고 특히 독신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하나 달랑 그거 있는데 그것마저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완전히 폐지됐을 때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축소됐을 때 시나리오인가요? 예, 완전히 폐지됐을 때. 완전히 폐지됐을 때. 알겠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2억에서 3억 받는 사람은 평균 80만 원 정도의 공제를 받았고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11만 원 정도의 공제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부자들이 카드 소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혜택을 축소하거나 손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팩트 부분도 2017년부터는 고소득자에 관한 소득 공제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 7천만 원 이하자는 카드 소득 공제가 최고 300만 원이고 7천만 원 이하는 7천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소득 공제가 축소되어집니다. 현재 이미 그렇게 통계는 그 통계는 조세연구원이 2016년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거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고소득자가 더 많이 받는 건 맞지만은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대략 중상층 근로자들하고 예를 들면 억대 연봉자하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어차피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통계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 자료에서 나온 통계다. 이미 2017년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는 일부 줄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지금 일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일몰이 되는 거고 놔두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하면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3년 연장하도록 하자. 일몰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이런 입장인데요. 납세자연맹도 그대로 별다른 조정이나 축소 없이 3년 연장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거는 찬성합니다. 찬성이시고요. 이제 회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얘기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혹은 폐지를 하려면 선결 조건으로 물가 연동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어요. 물가 연동 세제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물가가 예를 들면 3% 올랐는데 내 임금이 2% 올랐어요. 그러면은 우리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실제 내 실질 봉급은 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소득세법은 임금이 올란 거를 보고 세금을 더 떼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주요 선진국이나 소비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물가가 오른 것만큼 가처표준의 구간을 올려서 세금이 더 많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실질 임금이 예를 들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떼가면은 내 가치보존 소득은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우리 연말정산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 연봉 7,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3% 올랐다 그러면은 종전에는 예를 들면은 세율이 15% 적용됐는데 누진세 구간이 오르기 때문에 24%의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예. 누진세,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임금은 안 올랐는데 또 더 높은 세율로 더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소득세법이. 그래서 현재도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지 않는 현재도 매년 세금이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예. 물가가 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물가 연동 세제는 저희가 그 정도로 얘기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7992번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것은 카드 신용으로 살아가는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는 사실상 증세 아닐까요? 이걸 일몰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언제든지 눈치 봐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꼼수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5230번님 시작은 일몰법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지지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2602번님 신용카드 공제 폐지하고 현금 사용 공제를 확대하면 좋겠어요. 카드 사용자가 너무 많은데 신용카드도 결국 빚이잖아요. 자신이 가진 만큼만 쓰게 되면 좋겠어요. 이런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일몰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정부가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로페이가 좋으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제로페이 제도가 좋고 편리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겠죠. 그런데 현재 소득공제를 축소를 해서 그거를 부양을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쓰면은 뭐 소득공제가 40% 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거지. 신용카드 공제는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免세자, 즉 근로소득자 중에서 한 절반은 세금을 안 내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제로페이를 써도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차 떼면 그거 자체가 그 소득공제를 받는 서울 시민이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